깃허브에 다 가입하셨죠? 깃허브에서 이제 저는 깃허브에 가입이 돼 있고, 레포지토리를 우리가 쓸 거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서 new 레포지토리. 그래서 티아카데미 오픈소스 코스 이렇게 적당히 만들겠습니다. 오늘 만들고 이번 주까지만 그냥 열어놓고 없애고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설명을 써도 되고 그다음에 안 써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빗으로 만들면 이건 이제 돈 내고 써야 되는 거고요. 크레딧 카드를 갑자기 넣으라 그러죠. 퍼블릭으로 이제 만들면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그노어 파일을, 이거는 이제 약간 여기 부시돼야 되는 파일 이런 거 넣을 수 있는데 프리셋으로 막 몇 개 있고요. 안 넣고 라이센스도 이렇게 미리 넣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라이센스 파일 그냥 안 넣고요. 리드미 파일을 이렇게 처음에 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깃허브이 되게 편하게도 이렇게 텍스트 파일은 바로 여기서 에딧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칸을 좀 나눠 볼게요. 그래서 여기 앉은 줄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8개인가요? 줄이? 그래서 8줄이 있으니까 이렇게 8줄을 다 여덟 줄? 9줄인가? 혹시 9줄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이거 혹시 깃허브 잘 쓰시는 분들도 같이 좀 참여해 주세요. 이게 아마 공동으로 막 하다 보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이 좀 헤매는 것 같은데 나는 좀 할 줄 안다, 그러면 좀 서로 도와주면서 좀 해주세요. 예.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다 챙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커밋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접속하셔가지고 좀 받아보세요. 코드를 받아주세요. 주소 여기 있습니다. 코드를 받아서 코드를 받아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만든 readme.md 파일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아이디를 적어서, 자기가 앉아있는 줄에다가 자기 아이디를 적어서 이제 여기다가 같이 머지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받을 때 여기서 클론 or 다운로드해서 여기서 이제 이 주소를 가지고 클론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포크를 하셔서 포크를 해서 클론을 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클론하셔도 여기다가 바로 뭔가를 올릴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포크를 해서 클론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플리캐스트 보내고 할 때 유용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미 제가 이게 제 레포지토리라서 포크를 못 봤는데 벌써 한 분이 하셨네요. 벌써 28분이나 하셨네요. 빠르시군요, 전이. 30분이 하셨고 한 50분 정도 계시려나요? 이거를 관찰을 하면 여기 몇 분이 이거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겠군요. 이렇게 해서 자기 아이디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보내주세요. 여기다가 자기 거 이렇게 에디트하면 돼요. 자기 거 포크한 거에서 이 파일 들어가서 에디트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자기 아이디 적어서 이렇게 해서 한 줄씩 적어서
적으면은 얘는 이제 알아서 커밋이 되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보셨듯이 알아서 커밋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텍스트 수정 같은 거는 그냥 알아서 커밋 되도록 GitHub 온라인 이제 UI가 되어 있는 거고. 네. 아마 브랜치 원래는 이제 브랜치 개발도 뭐 연습을 해보면 좋겠지만 좀 이따가 그러면 해보고 마스터에다가 바로 커밋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만든 레포지토리로 오셔서 플리캐스트 만들기 이거를 누르시면 이제 아마 자동으로 뜰 거예요. 자기가 커밋한 그것이. 그래서 제 걸로 플리캐스트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리캐스트 보낼 때는 뭐 그냥 제목에다 내용을 여기다 쓰게 돼 있거든요. 뭐 그냥 간단한 인사말 같은 거 써서 올려주시면 제가 머지를 할게요. 해보시고 제가 일단 앞자리 위주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해볼게요. 몇 분이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일단 이제 제가 만든 데서 플리캐스트를 누르면 안 되고요. 포크하신 이제 레포지토리 있잖아요. 자기 아이디 아래에 있는 거. 거기 들어가서 마스터에다가 이제 그 수정을 하신 다음에 거기 들어가면은 요 모양이 조금 이렇게 다를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거에 들어와서 해도 되는군요. 여기 이 Compare Across Forks 누르면 되네요. 이거 누르면 이게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아마 이렇게 포크하신 거 중에 자기 아이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디 걸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제 그게 여기 이렇게 뜰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화면이 좀 오락가락하네요. 네, 이 올라오면요, 네, GG. 여기 이제 우리 뭐 연습 삼아 하는 거니까 딱히 막 설명을 뭐 많이 붙이시진 않았지만 이렇게 뭐 인혁 둘둘둘님이 보내신 마스터에서 제 거 마스터로 수정한 거, 그리고 이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6번째 줄에 앉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됐고, 원래는 이제 여기서 뭐 추가로 토론해야 될 게 있는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해서 리뷰를 뭐 하기도 하는데 저는 잘 됐으니까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네. 여기 이제 저는 여기 그 브랜치 관리자니까 이 머지 버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머지 버튼을 누르면 요 수정사항을 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형님 거를 제가 여기 머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보면 여기 이제 변경 내용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분 거 말고도 다른 분들 것도 머지를 쭉쭉쭉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8번째 줄에 앉으신 이것도 머지를 하고 그냥 빠르게 보고 다 머지를 할게요. 받아주세요.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뭐 체크한다고 나왔잖아요. 컴플릭 없이 머지가 될 수 있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좀 이상하게 하셨어요. 저는 아래쪽에 붙여달라고 했는데 약간 이상하게. 여기 이제 원래는 여기다가 이거 수정해주세요라고 해도 되고 머지 해놓고 제가 고쳐도 돼요. 머지 해서 그냥 제가 고치겠습니다. 저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보면은 이제 컴플릿이 슬슬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되게 얼굴이 귀여운 걸 쓰시는 분이시군요. 아, 샵을 또 붙여서 강조를 또 보고 싶으셨나 봅니다. 네, 얘만 이렇게 두껍게 강조가 됐어요, 아이디가. 이거는 제가 삭제를. 이거는 아이디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름을 보내셨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수정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옵션이 있어서 아이디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이게 뭐 딱히 기능이 막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냥 커멘트로 여기다 달아도 되겠죠? 아이디로 달아주세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뭐 좀 더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 네, 이분은 순주형님이었나요? 네, 순주형님은 이름으로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네, 잘 됐고, 자, 드디어 컴플릿이 났네요. 지금 팝스마일님이 이렇게 9번째 줄에 자기 아이디 붙여주셨는데, 아까 전에 9번째 줄에 수정해주신 분이 이미 있죠? 이분, 네, 이더빙님. 이분은 이미 9번째 줄에 수정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팝스마일님이 이렇게 수정한 거랑 컨플릭이 나는 건데, 이런 게 불명확한 거예요. 이게 누구 이름이 더 위에 올라가야 되냐, 이런 거가 지금 이제 불명확해서 같은 라인이 수정되면 컨플릭이 나면서 머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브랜치는 컨플릭이 있고 이거를 풀어야 된다 라고 이제 나오고요. 네, 이거 이제 컨플릭 푸는 그 에디터까지 깃허브에서 되게 잘 지원을 해줘서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지금 머지하는 사람이 풀어도 되고요. 이 팝스마일님이 직접 풀어서 다시 보내주셔도 돼요. 이거 한번 직접 풀어주시겠어요? 그거 하는 법은요. 그 팝스마일님이 이제 그 브랜치를 딴 곳은 되게 그 초기 버전인 거잖아요, 리드미 MD에. 근데 지금은 이미 지금 리드미 MD에 지금 한 줄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함된 버전을 자기 브랜치로 머지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머지하면은 아마 컴플릭이 그때 날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수정이 됐다고 머지 컴플릭이 날 거고, 그걸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푸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내용이. 혹시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코멘트 좀 달아 놓을게요. 코멘트를 달아두겠습니다. 네. 다른 로우에 있는 분들은 문제없이 머지가 이렇게 되겠죠? 네, 이분도 5번째 줄도 아까 전에 누가 있었잖아요. 5번째 줄에 다른 이름 강조하고 싶으신 분이 계셔서 이분도 컴플릭이 난 거예요. 여기다가도 제가 코멘트를 할게요. 본인께 봐서 컴플릭이 난 것 같다 그러면은 한번 풀어서 올려주세요. 자기가 자기 거 들어가 보면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상태를.
웬만한 거는 컨플릭 없이, 그러니까 웬만한 건 컨플릭 없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이제 컨플릭이 다 나게 되겠죠. 한 로우에 한 명만, 최초로 들어오는 한 명만 컨플릭 없이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죄다 컨플릭이 나겠죠. 일부러 약간 컨플릭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려고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되게 예의가 말라서 제가 받아주고 싶은데 아까 전에 제가 수정 요청해 주신 분 중에서 제가 올라온 게 있을까요? 네, 이분이 아이디로 해놓고 여기다가 올려주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고 아이디로 잘 됐어요. 그러면 여기 어플로브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은 이게 다 체크가 되고 머지하고 뭐 이런 기능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아까 컨플릭 난 분들 중에서 이거 풀어서 올려주신 분이 있으려나요? 그분이 올려주셨으려나요? 아직 안 해주셨네요. 해주셨으려나? 이분은 지금 다른 아이디를 지워버리셨어요. 그래서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막 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지금 되게 간단한 연습이지만 지금 이제 몇십 명이 공동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되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뭐 애초에 이렇게 그거를 매끄럽게 하는 걸 설계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일부러 컨플릭트 내보고 풀어보고 하려고 만든 거긴 하지만 이게 진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공동 작업할 때 웬만하면 같은 파일을 서로 고치지 않게 듣는 게 좋긴 좋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면은 미리 협의를 해서 컨플릭이 최대한 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이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있어서 이거는 약간 이 정도로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냥 기본으로 GitHub 사용해서 플리캐스트 보내고 어떤 식으로 뭐지 하는지는 조금 됐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해보고요. 코드 분석 어떻게 하나 요 글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참고 삼아 나중에 보세요. 제가 이거를 빨리 설명을 하고 빨리 좀 실습으로 또 넘어가고 싶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픈소스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픈소스에 되게 많은 사람들과 뭐 기관, 회사들이 얽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픈소스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개발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뭐 일하고 있는 회사가 또 있을 수 있고 물론 회사랑 관계없이 오픈소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다음 오픈소스 재단이나 뭐 후원 기업들이 있어요. 재단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뭐 그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같은 데는 그 GPL 라이센스 같은 거를 이렇게 뭐 관리를 하고 뭐 그걸 위반하는 데를 막 찾아내서 고소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거나 아파치 재단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아파치 프로젝트들을 발굴을 해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도와주고 뭐 이런 일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또 후원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한번 미리 봤지만 되게 많은 생각으로 오픈소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는 모습도 다들 달라요. 아까 전에 그 오픈소스 유명한 대부들 그 리누스 토발즈랑 리차드 스톨만을 보셨는데 리차드 스톨만은 진짜 막 정말 히피처럼 막 바닥에서 자고 막 그러고 있고 리누스 토발즈는 오픈소스를 하지만 돈도 많이 벌어서 자기 수영장이 있는 저택에서 살고 뭐 당구장이 있고 막 방 안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뭐 유명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사는 모습은 되게 정말 다양할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오픈 소스를 하는 동기 그거는 정말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음, 뭐가 뭐 정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기가 이걸 하고 싶은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당장에 어, 대학생 분들이면 뭐 자기가 공부하는 거 혹은 뭐 연구하는 거 혹은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취직하는 거 혹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자기 실력을 올리는 거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하게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어쨌든 당장의 관심은요. 또 길게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잘 활용하세요. 그런 게 더 이걸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국의 오픈소스 개발자 훌륭한 사람들 몇 명을 그냥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뭐 신상을 이렇게 공개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주변에 약간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활약을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 P군은 제가 그 한 3년 전인가에 그 유럽에서 하는 아파치컨이라는 컨퍼런스에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만난 분인데, 그 아파치콘이 이제 아파치 재단에서 하는 큰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막 발표하고 듣고 토론하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한국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때 이제 같이 갔던 분이 아파치 제플린 하는 제 친구이기도 한그 이문수님이랑 그 다음에 아파치 타조로 이제 잘 알려진 국내에서 드라이브하는 오픈 소스잖아요. 거기에 이제 손 박사님이랑 그다음에 그다음 또 누구 같이 갔더라? 또 뭐 이제 몇 분이랑 같이 갔었는데 한국 사람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 대학생 분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파치 플링크라는 그 최근에 조금 핫한 프로젝트 있거든요. 그거 커미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젊은 나이에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지금은 저 서울대에서 석사 과정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저 플링크를 약간 접하게 돼서 저걸 많이 쓰게 돼서 이제 이렇게 뭐 저걸 많이 쓰겠다 보니까 또 뭐 개선해야 될 포인트나 막 그런 것들도 많이 보이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혼자 고쳐서 쓴 게 아니라 저 프로젝트에 되게 열심히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커미터가 돼서 되게 저는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까지 커미터를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많은 활동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만약에 저분이 뭐 어떤 회사에 뭐 들어간다 그러면 저런 건 굉장히 높게 사겠죠. 물론 저분은 이제 회사에 들어가려고 저걸 한 건 아니고 연구 같은 거 하다가 하게 된 건데 그리고 아파치 스파의 K군은 그 아파치 스파이 진짜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그리고 저분은 이제 저기에 커미터가 됐어요. 근데 아파치 스파크 커미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이 저 아파치 스파크이 만들어진 그 버클리 AMP 랩 소속의 사람들이 많고 혹은 그 회사 사람들이 많고 그 밖에는 다른 회사에서 저기 커미터가 되는 케이스는 많지가 않아요. 뭐 페이스북에 한 명 있고 뭐 어디에 뭐 한 명 있고 막 약간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에 한 명 있고 막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한국 분 중에는 거의 완전 유일하고 그래가지고 저분은 이제 그 뭐지 과기대 다니다가 저 UCL이 좀 좋은 그 영국에 있는 좋은 학교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저분은 이제 영어가 좀 되겠죠. 영국에 있는 학교에서 다녔으니까. 그래서 또 저런 오픈소스 활동하는데 아마 좀 더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병특하면서 약간 업무랑 약간 연관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저거 자체에 또 재미를 막 느껴서 맨날 이제 막 밤새 가면서 2시, 3시까지 저거 아파치 스팍 컨트리뷰션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저걸 거의 2년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 하니까 이제 인정해줘야겠다 하고 인정을 받아서 네, 됐고 이미 되게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 자기네들한테 오라고 네, 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 컴퓨터가 왜 저렇게 여러 군데에서 모셔가려고 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네,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인데 되게 친한 그 아파치 제플린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창업을 해서 NFLabs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 뭐 제품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기능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포장해서 오픈소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처음에는 진짜 좀 이상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좀 좋아져가지고 그게 이제 아파치 프로젝트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파치 탑레벨 프로젝트가 되고 지금은 진짜 인기가 많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트위터에서도 몇백 명이 저거 제플린을 이제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회사는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다 정리하고 제플린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됐는지는 아직 모르고 이제 진행 중인 그런 거지만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그냥 그 주변에 있는 평범한 대학생, 평범한 회사원, 약간 이런 사람들인데 평범한 창업자. 이분은 좀 컴퓨터 잘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 누구나 약간 그냥 자기 관심사, 자기가 이제 하는 분야의 관심사에 열정이 있고 이렇게 흥미를 느끼고 하면 좀 참여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고 이분은 뭐 약간 어떻게 해서 저기 유학을 가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영어를 잘하면 저런 게 좀 더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제 회화나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나는 좀 불편한 것 같아 아직 그런 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이 일을 이제 계속 하실 거라면 더더욱 저는 옛날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저도 영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회화 학원 같은 데 다녔었어요. 영어 회화 학원. 그래서 완전 한국식 학원에서 막 계속 막 따라하라고 시키는 데 다녔었는데 저는 되게 도움됐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2시간씩 매일 다녔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그렇게 한 3달 하니까 쌍코피가 터지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갖고. 그러면 그때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영어를 아침에 2시간을 하려면 집에서 5시 반에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코피가 막 줄줄 흘리면서 했는데 그때 좀 해서 저도 엄청 막 잘은 아니지만 그냥 불편함 없이 그냥 영어로 일상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오픈소스 활동할 때 좀 편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공부는 많이 하면 좋습니다. 이분은 제 친구, 이분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뭐 영어로 약간 어눌하게 그래도 발표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영어로,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잘하진 못해도 그냥 불편하진 않은 거예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절대적으로 막 점수를 몇 점 넘어야 돼, 혹은 막 절대적으로 뭐 레벨 A로 유창하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 할 때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용기를 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본받기도 하면서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픈소스 단체를 설명을 빨리 하고 또 실습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이런 거는 뭐 거기에서 이제 하는 일은 주로 막 GPL을 위반한 데를 찾아서 뭐 고소하고 막 이런 건데 그거를 제가 뭐 이렇게 알려드릴 별로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뭐 그들도 이제 그들의 신념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지만
이제 좀 아파치 재단을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저기에 활동을 하고 있어서기도 하고 이제 상업적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재단이라서 네.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은 사실 리눅스가 이제 거기랑 관련돼 있긴 하지만 그 되게 극단주의자 단체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아파치는 좀 그거랑은 다르게 어떤 상업적인 어떤 영향 그런 거를 또 미치고 있는 그런 재단이라서 그리고 아파치 프로젝트 아파치 라이센스를 쓰는 데들이 되게 많고 여기 워너비인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고 여기서 추구하는 방식 혹은 여기서 추구하는 그런 구조를 많이들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두시면 네, 좋으니까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재단은 그 아파치 HTTP 서버를 만들면서 이제 생긴 단체고 비영리 재단이고 여러 가지 아파치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파치 프로젝트가 한 400개인가 있어요.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뭐 딱히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메일링 리스트랑 뭐 지라랑 뭐 멘토링이라고 이제 읽고 참견이라고 이제 쓰는데 그 뭐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그 사실 그런 것들보다 이제 어떤 아파치의 문화나 아니면은 아파치의 브랜드를 붙여주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나는 이제 아파치에다가 이거를 헌납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여기다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아파치에서 선정을 하면은 이제 그게 아파치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프로젝트의 일단 퀄리티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픈소스라는 게 기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 그게 되게 여기선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거를 한 군데 회사에서 독점하고 있거나 이러면 아파치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기술도 뛰어나야 되면서 여러 나라 혹은 여러 회사들의 그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고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커뮤니티가 활성화됐다 그리고 성숙됐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저렇게 잘 되는 프로젝트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서 되게 여러 그리고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젝트가 되면 어쨌든 아파치 브랜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플린 같은 게 아파치 제플린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의 관심이 또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저런 게 더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파치 방식을 따라서 저게 잘 성숙됐는지를 보고 1, 2년간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서 탑레벨 프로젝트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런 거는 막 뉴스에도 나와요. 뉴스에 보면은 뭐 제플린이 탑레벨 프로젝트로 뭐 됐다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몇 개 있어요. 세 개인가 타조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하마라는 프로젝트가 예전에 또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게 막 뉴스에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해를 조금 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조금 이렇게 레벨이 있는데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 사용자 커뮤니티는 뭐 이제 뭔가 명확히 있는 거라기보다는 저 메일링 리스트가 보통은 저렇게 따로 있고요. 통상적으로 저렇게 해요. 그래서 저 메일링 리스트에서 주로 질문 토론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고 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개발 관련 질문이나 이슈, 그다음에 사용자 커뮤니티에서는 뭐 사용하거나 이상하거나 잘 모르겠는 거 그렇게 하고요. 메일링 리스트가 생소하신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저거는 게시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메일로 소통하는 게시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하나가 게시판의 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메일에다가 막 그 답장을 막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게시판에 그 답글 다는 것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게시판 같은 게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그 별로 이메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전통처럼 돼서 지금도 저렇게 하는데 뭐 저가 이야기 나누는 게 썩 편하진 않지만 옛날부터 저 하던 방식이니까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것의 그 태그 같은 것도 많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좀 신세대들이 만든 오픈 소스는. 그리고
요 아래쪽의 부분을 좀 아마 생소하실 거고 좀 잘 보시면은 좋은데 커미터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커미티가 있고요. 그러니까 커미터는 그 git 커밋의 그 커밋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소스 코드를 커밋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머지 제가 했잖아요. 머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개발자들이 작성해서 플리캐스트 보낸 거를 리뷰하고 머지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내가 저걸 리뷰하고 이거 넣어도 될지 말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되게 이걸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커미티는 이 커미터의 커밋이랑은 완전 그 다르고 그 의회 커미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의회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되고 PMC라는 뭐 말을 들어보셨거나 뭐 보셨거나 할 거예요. PMC가 이제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멤버 오브 커미티라 그래서 그 커미티의 멤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이나 이런 거를 의회가 뭐 국회의원들 하는 거 똑같이 한 표씩 이렇게 투표해서 정하잖아요.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의회 멤버들이 투표를 해서 어떤 사안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되게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커미티 의장이 있는데 저것도 의장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뭔가 막 엄청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그냥 사회자 같은 역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커미티 의장이 어떤 하는 일이 프로젝트의 어떤 진행 상태나 그런 거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고 문제 같은 게 생겼을 때 좀 중재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완전 정치랑 똑같죠. 그래서 되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커미터랑 그 커미티 멤버는 대부분 이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프로젝트마다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이게 아파치 정신이라 그래서 뭐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이 막 되게 글들이 막 풀어져서 있어요. 그래서 코드보다는 커뮤니티를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협업이랑 토론이랑 의견 수렴,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하고 다양성을 중요시하고요. 그래서 저런 거를 인큐베이팅 기간에 그 멘토들이 붙어갖고 저런 거를 되게 잘 코칭을 해줍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커미터는 이제 커미터는 선출을 하는 건데요. 기존 커미터들이 이제 투표로 새로운 커미터를 선출을 하고요. 능력이 있고 실제로 기여를 많이 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커미터로 뽑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는 다 공개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메일링 리스트를 하면 그 메일링 리스트 구독하는 사람들한테 다 공개가 되니까 메일링 리스트에서 다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치 이거는 이제 아파치 라이센스 저 번역본이거든요. 약간 요약한 건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중간에 밑줄 친 이거를 다 아파치 2.0을 뭐 라이센스라는 거를 포함만 하면 이건 다 상업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GPL에 비해서 되게 실용적이에요. GPL은 되게 극단주의적인 사고로 모든 소프트웨어는 다 저 오픈 소스로 다 풀려야 돼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인 거고 얘는 그냥 이제 오픈 소스를 자체를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녀석이라서 그 정신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게 좀 빅데이터 쪽에 아파치 프로젝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제 HTTP 서버부터 시작해서 좀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쪽에 프로젝트가 좀 많았는데 약간 빅데이터 분야도 그쪽이랑 좀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되게 많고 그 브랜드 파워가 있더라고요. 아파치 소속 프로젝트는 일단 어느 정도 꽤 괜찮고 잘 안 망할 것 같다는 그런 브랜드 파워. 그래서 이게 오픈소스는 사람들이 관심이나 참여가 많이 필요한 거라서 이 브랜드 파워가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제플린 같은 경우도요. 그 진짜 소소한 프로젝트였거든요. 예전에 제가 제플린 가지고 발표한 게 아마
진짜 옛날에 게 있을 텐데 이런 건가? 이게 2015년 초에 발표한 거니까 거의 3년이 지금 된 건데 이때 제플린 되게 얼리 스테이지 프로젝트라서 GitHub 스타가 50개고 1, 2년 사이에 유명해질 거니까 이거 열심히 알아보고 해라라고 제가 발표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플린 GitHub 스타가 몇 개나 있지? 네, 지금 GitHub 스타가 3,300개예요. 진짜 사람들 유명해졌고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발전하는 거 보면 되게 재미있죠. 그 아파치 프로젝트 올라간 다음에 급격하게 많이 알려지고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네, 컨트리뷰터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오픈소스 회사 저런 재단은 오픈소스 자체를 좀 목적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근데 저 재단에서 물론 쓰는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아파치 재단이 진짜 큰 재단이고 그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재단인데 사실 여기는 이제 고용된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전부 다 그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는 거고 저 이게 좀 예전 자료긴 한데 2010년 기준에 이제 한 5억 원 예산이니까 지금은 좀 많이 커지긴 했을 거예요. 저거보다는. 근데 어쨌든 회사 이런 큰 회사나 뭐 이런 데 비해서는 되게 적은 예산으로 돌아가는 단체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차원이 되면 또 규모가 달라지죠. 그래서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리 오픈소스가 뭐 막 많이 이렇게 된다 그래도 이 직원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 한데 이제 오픈소스만 막 해라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이제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되게 큰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 분야가 오픈소스를 많이 쓰고 그게 이제 유행이 되다 보니까 유행이라기보다 이제 비즈니스가 크게 되다 보니까 그걸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클라우데라인데 얘가 이제 2008년에 세워진 회사고요. 벌써 10년이 됐네요. 이 구글, 페이스북이랑 야후 출신의 엔지니어와 오라클 출신의 경영자가 모였으니까 아주 최상의 조합이죠. 그래서 기술력도 있고 돈도 잘 벌 것 같은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두부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를 만들자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2017년에 이제 상장이 돼서 시가총액이 약 2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1,600명의 직원이 저 오픈소스를 가지고 그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래서 물론 엄청 이 1,600명 뭐 대부분이 굉장히 굉장한 수준의 전문가들이 많죠. 그래서 1,600명으로 2조 원짜리 회사니까 대략 직원 한 명당 한 10억 원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그리고 호토넉스나 메발 같은 회사들은 이제 이거 비슷하게 따라하는 회사들이고 이런 데도 꽤 커요. 여기도 호토넉스도 총 1조 원 규모니까 상장을 했는데 직원 1,000명이 넘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오픈소스만 그냥 직업 삼아서 하고 있는 회사들이니까 상당히 크게 비즈니스가 됐죠. 그리고 저런 데들은 이제 오픈소스만으로 뭐 몇 조 단위의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 데들이고 일반 회사들에서도 이제 오픈소스에 관심 있는 데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제일 오픈소스 안 할 것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막 저런 마이크로소프트 러브 오픈소스 이런 캐치프레이즈 막 만들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회사들이 그 아까 전에 오픈소스의 뿌리가 막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주장하는 소프트웨어는 전부 다 이게 이렇게 공개되어야 인류의 재산으로 뭐 남는다라는 거에 동의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오픈소스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좋은 개발자들이 거기로 가는 동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회사들도 여러 가지 이유들과 자기 사정들로 저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랑 페이스북, 트위터, 뭐 우리가 다 이름 아는 유명한 회사들이죠. 그다음 스퀘어, 그 카드 결제하는 시스템 만드는 거 미국에서, 야후 이런 데들이 오픈 소스 많이 하는 회사들이고요. 되게 큰 인터넷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데서 오픈 소스 많이 해서 저 오픈 소스만 하는 직원들이 저기에 있거나 직원들이 오픈 소스 하라고 열심히 장려하거나 이런 회사들이고, 네. 심지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저런 거 하니까요. 네. 그리고 아예 그걸로 비즈니스하는 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픈 소스가 되게 성공한 거에 또 이제 그림자들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일단 오픈소스 커뮤니티, 특히 아파치 커뮤니티는 아까 전처럼 아예 커미티 시스템이 있어서 투표로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이 현실 세계 정치랑 되게 비슷하게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그냥 개인으로 이렇게 하는 오픈소스다 그러면 어쨌든 내 맘대로 다 하면 되니까 그건 약간 독재 정치인 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치 프로젝트들은 아까 전에 그 의회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되니까 독재 정치가 아니라 그런 이제 공화 정치 같은 그런 모습이고, 그게 실제로 현실 세계의 정치랑 되게 비슷해요. 그 여러분들 정치 하면은 되게 좋은 이미지로 떠오르지 않잖아요. 사실 맨날 막 편가르고 싸우고 막 이런 것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제 오픈 소스도 약간 그런 모습들도 가끔 이제 보여요. 특히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은 그런 이해관계가 얽힌 게 많지는 않은데, 뭐 하둡 같은 되게 큰 프로젝트는 여러 회사나 여러 뭐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되게 이상한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커미터가 돼야 그 투표권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하둡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우리가 좀 하둡 거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커미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까 전에처럼 뭐 아파치 스팍이라던가 이런데 커미터가 되면 여러 회사들에서 자기네들한테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기도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하둡이라 그러면은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그 어차피 오픈 소스에 이렇게 참여를 할 거면은 그거를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는 거예요. 커밋을 한 팀이 막 작업을 해서 한 사람 이름으로 그걸 다 커밋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되게 많이 참여를 하는 것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커미터가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한테 또 다 몰아줘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을 커미터를 만들고, 약간 이런 약간 치사한 일까지 일어날 정도로 되게 그런 암투가 일어나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부정적으로 가면은 이렇게 투표를 하면 어쨌든 다수 의견을 따라서 가기는 하는데, 이런 좀 의견 충돌이 계속 있는 상태로 하는 걸 권장하진 않거든요. 아파치에서는. 결국에 그냥 다수결은 약간 차악의 방식이고, 제일 좋은 거는 물론 다수결로 결국 결정을 하는 거지만 51대 49로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51의 의견을 다 따라야 돼, 이거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다 수렴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수 의견 세력의 그 독점 같은 것도 되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냥 우리 민주주의에서 일어나는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력이 커지고 큰 비즈니스가 되면서 점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해결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뭐 현실 세계 정치도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마당에 오픈소스에서도 이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